출퇴근길 사연을 듣기만 하던 애청자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개 중에 괜찮은 편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저를 속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라고 생각해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정말 완고하신 분이고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참아보겠는데 남편은 물론이고 아직 어린 우리 애한테까지 무시하고 막말을 해대시니까 이젠 정말 지쳐서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남편조차 시부모님은 워낙 고집불통이라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저보고 포기하라 하고 시어머니도 원래 너희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더 큰 잘못이라며 저를 탓하세요. 이젠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저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어른 대접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댁은 남편이 그중에 장남이고 아래로 3살 차이 남자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서 저희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예요. 시동생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그 집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굳이 더 이야기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우리 남편은 집 근처의 평범한 지방 4년제 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2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했고 그 이후로 아빠 친구분의 회사로 들어가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알게 된 인연으로 친한 오빠 동생처럼 지내다가 둘 다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 뒤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인연입니다. 반면에 시동생과 동서도 대학교 때부터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캠퍼스 커플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처럼 지방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라는 점이었죠. 시동생은 대학원까지 마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뒤에 지금은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동서 역시도 결혼한 뒤에 공부를 더해서 박사까지 마치고 현재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를 하다가 둘째 낳은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이로만 따지자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시동생네 부부보다 저희가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서울 사는 시동생네 대신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렸고 시댁의 대소사도 장남인 남편과 제가 앞장서서 챙겼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에게 남편과 저는 시댁 가문의 수치이자 제대로 된 자식 취급도 안 해주시는 찬밥 신세입니다. 처음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그 흔한 지방대마저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다며 실망하셨었는데 자기 아들도 변변한 대학을 못 나왔으니 잘 어울린다며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 겨우겨우 승낙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방대 겨우 나와서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자기한테 딱 맞는 여자 만나서 데려온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아버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학벌을 제일 먼저 보시고 학벌 좋은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고 큰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버님이 대학에 집착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고 그래서 아버님도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고 해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 수 없다 생각한 아버님께서 18살이 되던 해 도시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번 돈으로 시아버님은 동생들 먹여 살리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그때의 힘든 기억 때문인지 요즘같이 먹고 살만하고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냐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중졸의 학력에도 밑바닥부터 고생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셨어요. 예전에는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면서 사업을 키우셨고 현재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아버님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도 엄청난 명문대는 아니라고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아버님에겐 세상 모든 것들 중에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버님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대체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이러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버님의 회사를 제외한 개인 재산은 말 그대로 수십억 이상이고 회사와 시어머님이 관리를 하는 매장까지 다 합치면 순자산이 100억을 훨씬 넘으실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이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버님은 그 두 사람에게 공부만 해라.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도저히 뜻이 없던 우리 남편은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 돈으로 고액과외까지도 받아봤지만 결국엔 등급이 낮은 지방대를 나온 것이 전부였고 시동생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서울에 알아주는 대학을 나오게 되었죠. 남편 이야기로는 자긴 대학 다닐 때 용돈을 안 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 시동생은 아버님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외제차와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용카드까지 내어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님의 성격을 알고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분이셨기에 저희 남편은 대놓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은 시큰둥한 반응이셨고 저희 동네 적당한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해주셔서 저도 적당히 혼수 맞춰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지금은 친정아빠 건물에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편의를 봐줘서 월세를 정말 조금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혼수는 당연하고 시댁에서 바라지도 않은 예단까지 싹 다 준비해서 가져갔는데도 시부모님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시댁에 가면 편하게 앉아서 쉬질 못하고 하루 종일 주방 들어가서 일을 하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신혼 때부터 아버님께서 첫째 며느리는 주방 일을 하라고 시키셨고 지금도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 가면 그렇게나 눈치를 주세요. 저희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 만한 형편이지만 아이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도 아버님은 제 얼굴만 보면 너도 아직 안 늦었다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나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공부하는 동안에는 생활비 지원까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공부 좀 하라시네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딜 나가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집안의 맏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내가 너한테 서울대 가라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려? 니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자기보다 많이 벌겠냐면서 아버님께서는 회사 차리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뒤에서는 사람들이 못 배워먹은 놈이라 손가락질을 하고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놈이라며 욕을 먹고 있대요. 사실 아버님도 어느 정도 사업 성공하고 난 뒤로는 검정고시 보고 온라인으로 대학과정까지 다 마치셨지만 그래도 제때 공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게 공부하라 압박을 하시지만 예전에 머리 잘 돌아가던 10대, 20대 때도 안 되던 공부가 갑자기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대도 겨우 나온 남편과 그것도 졸업을 못한 제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다시 가고 박사과정을 하겠어요? 공부에 뜻이 있고 하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전혀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아버님은 저희가 신혼 때부터 우리 두 사람 모두 다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집도 큰 곳으로 옮겨주겠다 하시고 유학을 가고 싶으면 온 가족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한 건 시동생이었고 심지어 동서는 공부에 대한 열정 자체가 더하면 더했지 아버님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야 했습니다. 동서는 시집와서 지금까지도 시댁에 내려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본인이 같이 한다고 해도 시아버님이 절대 못하게 막아요. 똑똑한 박사님이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집안일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집에 굳은 일 할 사람이 뻔히 있는데 너가 왜 펜 잡는 귀한 손으로 허드렛 일을 하냐면서 저한테만 모든 일을 다 시킵니다. 동서가 결혼할 때도 서울에 있는 노른자 윗땅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사주셨고 동서가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해주셨어요. 대출도 하나 없이 전부 현금이었고 혼수조차 시어머니랑 동서가 같이 백화점 가서 뭐든지 최고급으로 아버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동서네 집에서도 답례로 예단을 보내셨지만 전액 돌려보내셨고 오히려 이렇게 귀한 딸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동서네 친정부모님에게 새 가전제품과 금송아지를 선물로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너무 서운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물론 동선의 집안도 그 집 아버님이 교수고 어머님은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째 간호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한테는 결혼기념일도 아버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애 키우는데 차가 너무 작은 것 같다면서 멀쩡한 차를 대형 외제차로 바꿔주셨어요. 정말이지 공부 하나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님의 편애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들까지만 차별하셨으면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동선에 조카랑 대놓고 차별하시니까 그게 진짜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우리 애들을 만나면 그냥 요즘 공부는 잘하냐고 물어보시고 용돈 조금 주시는 것이 전부인데 동선의 애한테는 너가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라 하시면서 일찌감치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교육비도 지원해 주시고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동서랑 같이 미국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학비나 생활비 모두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실 기세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이미 교수나 다름이 없다면서 집안일 하느라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아버님 돈으로 불러준다고 하시네요. 집안일 할 시간에 본인 공부 더 하고 그 시간에 아이 공부를 더 봐주라고 하면서요. 공부 하나 때문에 이 정도로 차별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정작 남편은 무덤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야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아버님이 하시는 집안일에 크게 욕심내지 말자는 식이에요. 저더러 아버님 기준이 그런 거고 우리가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일을 하더라도 어머님도 계시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그렇게 부담이 심한 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까지 동서도 전혀 하지 않는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애들이 어렸을 땐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엄마가 집안에서 요리를 제일 잘해서 엄마가 하는 거야. 작은 엄마는 바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변명을 믿는 척이라도 했었지. 이제는 애들도 알 거 다 알아서 제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만 가면 정말 너무 창피하고 애들 얼굴을 못 쳐다보고 있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후광이 있으니까 나중에 커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얼마 전 설날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아버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 생각마저 싹 사라져버렸네요. 아버님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기력이 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오래 못할 것 같다 하시면서 올해는 진짜 은퇴하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전원생활 즐기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 두 분 노후는 차고 넘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은퇴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재산 분배를 끝내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학력순으로 분배를 하셨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시동생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와서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시네요. 저와 남편이야 경영에 대해 일절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 운영하며 살았으니까 회사를 둘째에게 물려준다는 것에 별로 불만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저도 진작부터 예상했던 거라서 아무런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산도 동서가 똑똑하고 동선의 애도 똑똑하다면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나중에 큰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집안 재산을 줘야 한다면서 건물이니 땅이니 온갖 알짜 재산들은 전부 동서에게 다 몰아주실 생각이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는 그냥 안중에도 없이 시동생네 부부한테 다 주고 남는 걸 대충 주고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집안 장남의 장손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절대 겉으로 불만 표시하지 않고 사실 시댁경조사 및 굳은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동서를 더 아끼시고 편애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손들고 아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아버님 손주들인데 똑같이 해주시진 않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직 큰애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반에서 성적도 괜찮고 둘째도 머리가 비상해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구질구질하다는 것도 알고 아버님이 일궈놓은 재산이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틀린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동생과 동서에게 집안 재산 다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공부를 그다지 못했다지만 아직 아이들은 한참 크는 중인데 손주들은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너희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애들이라고 오죽하겠냐? 근데 둘째 며느리는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안 그래도 부모한테 물려받아 머리가 똑똑한 애를 얼마나 잘 가르치겠니?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애들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손자고 자식이면 앞으로 저희 식구는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으로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사실 제 친정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이랑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아버님이 가진 재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뒷바라지는 저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절대 놀면서 허투루 인생 살지 않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아버님 눈엔 저희가 멀쩡한 사람으로 안 보이시는가 봅니다. 신우랑 조카가 아버님께 전폭적인 지원받으면서 미국 유학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부럽고 배가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우리 애들한테는 손주로서 아예 기대도 안 하신다는 점이에요. 명절만 다가오면 애들이 먼저 제 눈치를 슬슬 보고 할아버지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을 벌써 하는데 앞으로 크면 클수록 더 하겠죠. 정말로 저희 가족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다면 모를까 그래도 아버님에게는 친손주들인데 이렇게 애들까지 차별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홧김에 성질을 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이제는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사는 건 포기하려고요. 시동생에게 알짜배기 재산 다 물려주고 저희는 흘린 찌끄레기나 주워 먹으라는 말씀 같은데 차라리 그런 푼돈 안 받고 말지 저도 나이 40 넘어서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은 그만 보이고 싶네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속이 상했는지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길래 그냥 기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쉬는 날 줄여가며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죠? 저는 공부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공부에 재능도 있고 자기가 성적 잘 받아오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시킬 것 같은데 둘째는 운동을 더 잘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시켜보는 중입니다. 둘째는 아이돌 가수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생각은 다 다르고 세상이 변해도 엄청 변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언제까지 대학 학벌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후회하고 저와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셔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애들도 할아버지 싫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도 시댁을 멀리하고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